휴게소 라면 한 그릇이 8,000원을 뚫는 곳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음식을 판 상인은 손에 남는 돈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손님도 주문도 끊긴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주차장에는 차량이 계속 밀려들었고 계산대에서는 하루 종일 결제음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매출 뒤에서 현장을 떠받치던 사람과 서비스는 하나둘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바가지라고 분노했고 상인은 많이 팔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대체 어떻게 돈이 계속 쏟아지는 장사가 현장부터 집어삼키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휴게소에서 결제한 돈은 상인의 몫이 되기도 전에 대체 어디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던 걸까요? 고속도로와 차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절, 휴게소는 가만히 있어도 손님이 불어나는 장사였어요. 다른 식당처럼 목 좋은 골목을 차지하려 경쟁하거나 광고비를 쏟아부어 손님을 끌어올 이유도 없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잠시 멈추는 순간 그 거대한 흐름이 그대로 휴게소의 손님으로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속도로 하루 평균 교통량은 1979년 약 14만 1천 대에서 2008년 약 357만 대로 25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도로가 뻗어나가고 차량이 늘어날 때마다 휴게소의 손님도 함께 불어났습니다. 휴게소로 쏟아진 것은 차량만이 아니었어요. 그 뒤를 따라 상상을 뛰어넘는 매출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휴게소의 매출은 주유소를 제외하고도 1조 4,304억 원에 달했습니다. 같은 해 도로공사가 휴게소에서 거둔 임대료만 1,953억 원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손님과 매출이라면 무너지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워 보였어요. 차는 끊임없이 들어왔고 음식은 쉴 새 없이 팔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팔린다면 현장에도 돈이 쌓이고 그곳을 떠받치던 사람들도 함께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휴게소의 계산이 뒤집히기 시작했어요. 매출이 커질수록 상인의 몫보다 먼저 불어나는 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 운영권을 중간 운영업체에 맡기고 운영업체가 다시 식당과 편의점에 자리를 내주는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입점업체가 내는 수수료가 고정액이 아니라 매출에 연동돼 있었다는 점이에요. 입점업체가 100만 원을 팔면 평균 33만 원이 가장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매장은 51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식재료비와 인건비, 전기료와 카드 수수료를 빼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산대에 찍힌 매출의 절반이 이미 사라진 거예요. 남은 돈으로 음식의 양과 품질을 지키고 사람을 고용하고 긴 영업시간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더 많이 팔면 매출은 늘었지만 수수료도 같은 비율로 따라 올라갔습니다. 식재료비와 인건비가 치솟아도 이를 흡수할 여유는 종처럼 쌓이지 않았습니다. 이 구조가 가장 먼저 밀어올린 것은 휴게소의 가격표였어요. 물론 높은 수수료율 하나만으로 모든 가격 상승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식재료비와 인건비, 전기와 가스요금까지 동시에 뛰는 상황에서 매출에 연동된 수수료는 현장의 선택지를 더욱 좁혔습니다. 결국 압박은 가격표를 뚫고 나왔습니다. 2021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돈가스 평균 가격은 8,916원에서 11,218원으로 25.1% 올랐습니다. 비빔밥은 16.5%, 국밥은 15.4%, 우동은 18.1%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8.3%였습니다. 휴게소 음식값은 일반 물가보다 훨씬 빠르게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올린다고 문제가 끝나는 것도 아니었어요. 손님은 비싸진 메뉴에 불만을 쏟았고 가격을 붙잡으면 상인이 오른 비용을 그대로 떠안아야 했습니다. 재료를 줄이면 음식이 무너지고 사람을 줄이면 서비스가 무너졌습니다. 가격은 올릴 수 있었지만 사람은 끝없이 버티게 할 수 없었어요. 2024년 6월 말 기준 비수도권 고속도로 휴게소 180곳 가운데 43곳은 야간 근무자를 구하지 못해 밤 9시 이후 영업을 멈췄습니다. 또 다른 60곳은 야간 근무자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비수도권 휴게소의 57.2%가 밤이 되면 야간 근무자가 아예 없거나 단 한 명만 남는 상태에 놓인 거예요. 일당 20만 원을 제시해도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도심에서 멀어 출퇴근이 어렵고 남들이 쉬는 주말과 야간에도 일해야 했습니다. 원래부터 불리했던 근무 조건에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추가 인력을 확보하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 결과 휴게소의 밤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비수도권 휴게소의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매출은 2019년 1,842억 원에서 2023년 1,446억 원으로 21.5% 감소했습니다. 야간 이동 수요의 변화만으로 모든 원인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 줄어들기 시작한 휴게소의 밤은 스스로 더 빠르게 무너질 조건을 만들고 있었어요. 인력이 부족하면 운영 시간이 짧아지고 문을 닫는 시간이 빨라질수록 다시 매출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줄어든 것은 매출과 영업시간만이 아니었어요. 고속도로 위에서 휴게소가 맡아온 역할까지 함께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한때 휴게소는 늦은 밤에도 불이 켜져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장거리 운전자가 쉬고 화장실을 이용하고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고속도로의 안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휴게소에서는 밤 9시가 지나면 따뜻한 식사와 외장 서비스부터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서비스가 줄어들어도 이를 되돌릴 시장의 압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손님에게는 휴게소를 심판할 선택지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에요. 동네 식당이라면 가격이 비싸고 서비스가 나빠지는 순간 손님이 옆 가게로 이동합니다. 그러나 고속도로에서는 바로 옆 가게가 없습니다. 가격표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다음 휴게소까지 달리거나 이용을 포기해야 합니다. 음식점이나 운영자가 바뀌더라도 매출의 큰 비율을 먼저 가져가는 계약이 그대로라면 새로 들어온 업체도 같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님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주문할 메뉴뿐이었어요. 정작 가격을 압박한 계약 구조에는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칼을 대야 할 곳은 음식점의 가격표가 아니라 그 위에서 돈을 나누던 계약 구조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7월 9일 중간 운영업체를 없애고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 공공관리회사는 2027년 초 설립하고 그 전까지는 한국도로공사가 임시로 맡을 예정입니다. 개편안의 숫자는 기존 구조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보여줬습니다. 매출의 평균 33%에 달하던 중간 수수료를 없애고 직접 계약 임대료를 8, 9% 수준으로 낮춰 관리비를 더하더라도 입점업체의 전체 부담을 기존의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새 방식은 2026년 12월부터 전국 8개 휴게소에 먼저 임시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단순히 임대료를 몇 % 낮추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중간 운영업체를 거치던 계약 단계 자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는 문제의 원인이 일부 음식점의 운영 방식이 아니라 매출이 현장에 남기 어려웠던 계약 구조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휴게소의 몰락은 문을 닫는 방식으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끊기지도 않았고 주차장이 비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는 계속 들어왔고 계산대의 결제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람이 줄고 서비스가 사라지는 동안에도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많이 팔아도 돈이 현장에 남지 않는다면 붐비는 매장은 살아있는 장사가 아닙니다. 매출만 남고 그 매출을 떠받칠 사람과 여유가 사라지는 순간 몰락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고속도로 위에서 먼저 사라진 것은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팔면 현장도 함께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장사의 공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휴게소에서 가격표를 보고 주문을 망설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메뉴였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게소 라면 한 그릇이 8,000원을 뚫는 곳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음식을 판 상인은 손에 남는 돈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손님도 주문도 끊긴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주차장에는 차량이 계속 밀려들었고 계산대에서는 하루 종일 결제음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매출 뒤에서 현장을 떠받치던 사람과 서비스는 하나둘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바가지라고 분노했고 상인은 많이 팔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대체 어떻게 돈이 계속 쏟아지는 장사가 현장부터 집어삼키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휴게소에서 결제한 돈은 상인의 몫이 되기도 전에 대체 어디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던 걸까요? 고속도로와 차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절 휴게소는 가만히 있어도 손님이 불어나는 장사였어요. 다른 식당처럼 목 좋은 골목을 차지하려 경쟁하거나 광고비를 쏟아부어 손님을 끌어올 이유도 없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잠시 멈추는 순간 그 거대한 흐름이 그대로 휴게소의 손님으로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속도로 하루 평균 교통량은 1979년 약 14만 1천 대에서 2008년 약 357만 대로 25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도로가 뻗어나가고 차량이 늘어날 때마다 휴게소의 손님도 함께 불어났습니다. 휴게소로 쏟아진 것은 차량만이 아니었어요. 그 뒤를 따라 상상을 뛰어넘는 매출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휴게소의 매출은 주유소를 제외하고도 1조 4,304억 원에 달했습니다. 같은 해 도로공사가 휴게소에서 거둔 임대료만 1,953억 원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손님과 매출이라면 무너지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워 보였어요.
차는 끊임없이 들어왔고 음식은 쉴 새 없이 팔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팔린다면 현장에도 돈이 쌓이고 그곳을 떠받치던 사람들도 함께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휴게소의 계산이 뒤집히기 시작했어요. 매출이 커질수록 상인의 몫보다 먼저 불어나는 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 운영권을 중간 운영업체에 맡기고 운영업체가 다시 식당과 편의점에 자리를 내주는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입점업체가 내는 수수료가 고정액이 아니라 매출에 연동돼 있었다는 점이에요. 입점업체가 100만 원을 팔면 평균 33만 원이 가장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매장은 51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식재료비와 인건비, 전기료와 카드 수수료를 빼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산대에 찍힌 매출의 절반이 이미 사라진 거예요. 남은 돈으로 음식의 양과 품질을 지키고 사람을 고용하고 긴 영업시간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더 많이 팔면 매출은 늘었지만 수수료도 같은 비율로 따라 올라갔습니다. 식재료비와 인건비가 치솟아도 이를 흡수할 여유는 종처럼 쌓이지 않았습니다. 이 구조가 가장 먼저 밀어올린 것은 휴게소의 가격표였어요. 물론 높은 수수료율 하나만으로 모든 가격 상승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식재료비와 인건비, 전기와 가스요금까지 동시에 뛰는 상황에서 매출에 연동된 수수료는 현장의 선택지를 더욱 좁혔습니다. 결국 압박은 가격표를 뚫고 나왔습니다. 2021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돈가스 평균 가격은 8,916원에서 11,218원으로 25.1% 올랐습니다. 비빔밥은 16.5%, 국밥은 15.4%, 우동은 18.1%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8.3%였습니다. 휴게소 음식값은 일반 물가보다 훨씬 빠르게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올린다고 문제가 끝나는 것도 아니었어요. 손님은 비싸진 메뉴에 불만을 쏟았고 가격을 붙잡으면 상인이 오른 비용을 그대로 떠안아야 했습니다. 재료를 줄이면 음식이 무너지고 사람을 줄이면 서비스가 무너졌습니다. 가격은 올릴 수 있었지만 사람은 끝없이 버티게 할 수 없었어요. 2024년 6월 말 기준 비수도권 고속도로 휴게소 180곳 가운데 43곳은 야간 근무자를 구하지 못해 밤 9시 이후 영업을 멈췄습니다. 또 다른 60곳은 야간 근무자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비수도권 휴게소의 57.2%가 밤이 되면 야간 근무자가 아예 없거나 단 한 명만 남는 상태에 놓인 거예요. 일당 20만 원을 제시해도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도심에서 멀어 출퇴근이 어렵고 남들이 쉬는 주말과 야간에도 일해야 했습니다. 원래부터 불리했던 근무 조건에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추가 인력을 확보하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 결과 휴게소의 밤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비수도권 휴게소의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매출은 2019년 1,842억 원에서 2023년 1,446억 원으로 21.5% 감소했습니다. 야간 이동 수요의 변화만으로 모든 원인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줄어들기 시작한 휴게소의 밤은 스스로 더 빠르게 무너질 조건을 만들고 있었어요. 인력이 부족하면 운영 시간이 짧아지고 문을 닫는 시간이 빨라질수록 다시 매출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줄어든 것은 매출과 영업시간만이 아니었어요. 고속도로 위에서 휴게소가 맡아온 역할까지 함께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한때 휴게소는 늦은 밤에도 불이 켜져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장거리 운전자가 쉬고 화장실을 이용하고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고속도로의 안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휴게소에서는 밤 9시가 지나면 따뜻한 식사와 외장 서비스부터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서비스가 줄어들어도 이를 되돌릴 시장의 압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손님에게는 휴게소를 심판할 선택지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에요. 동네 식당이라면 가격이 비싸고 서비스가 나빠지는 순간 손님이 옆 가게로 이동합니다. 그러나 고속도로에서는 바로 옆 가게가 없습니다. 가격표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다음 휴게소까지 달리거나 이용을 포기해야 합니다. 음식점이나 운영자가 바뀌더라도 매출의 큰 비율을 먼저 가져가는 계약이 그대로라면 새로 들어온 업체도 같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님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주문할 메뉴뿐이었어요. 정작 가격을 압박한 계약 구조에는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칼을 대야 할 곳은 음식점의 가격표가 아니라 그 위에서 돈을 나누던 계약 구조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7월 9일 중간 운영업체를 없애고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 공공관리회사는 2027년 초 설립하고
그 전까지는 한국도로공사가 임시로 맡을 예정입니다. 개편안의 숫자는 기존 구조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보여줬습니다. 매출의 평균 33%에 달하던 중간 수수료를 없애고 직접 계약 임대료를 8, 9% 수준으로 낮춰 관리비를 더하더라도 입점업체의 전체 부담을 기존의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새 방식은 2026년 12월부터 전국 8개 휴게소에 먼저 임시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단순히 임대료를 몇 퍼센트 낮추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중간 운영업체를 거치던 계약 단계 자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는 문제의 원인이 일부 음식점의 운영 방식이 아니라 매출이 현장에 남기 어려웠던 계약 구조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휴게소의 몰락은 문을 닫는 방식으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끊기지도 않았고 주차장이 비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는 계속 들어왔고 계산대의 결제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람이 줄고 서비스가 사라지는 동안에도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많이 팔아도 돈이 현장에 남지 않는다면 붐비는 매장은 살아있는 장사가 아닙니다. 매출만 남고 그 매출을 떠받칠 사람과 여유가 사라지는 순간 몰락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고속도로 위에서 먼저 사라진 것은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팔면 현장도 함께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장사의 공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휴게소에서 가격표를 보고 주문을 망설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메뉴였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게소 라면 한 그릇이 8,000원을 뚫는 곳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음식을 판 상인은 손에 남는 돈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손님도 주문도 끊긴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주차장에는 차량이 계속 밀려들었고 계산대에서는 하루 종일 결제음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매출 뒤에서 현장을 떠받치던 사람과 서비스는 하나둘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바가지라고 분노했고 상인은 많이 팔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대체 어떻게 돈이 계속 쏟아지는 장사가 현장부터 집어삼키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휴게소에서 결제한 돈은 상인의 몫이 되기도 전에 대체 어디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던 걸까요? 고속도로와 차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절 휴게소는 가만히 있어도 손님이 불어나는 장사였어요. 다른 식당처럼 목 좋은 골목을 차지하려 경쟁하거나 광고비를 쏟아부어 손님을 끌어올 이유도 없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잠시 멈추는 순간 그 거대한 흐름이 그대로 휴게소의 손님으로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속도로 하루 평균 교통량은 1979년 약 14만 1천 대에서 2008년 약 357만 대로 25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도로가 뻗어나가고 차량이 늘어날 때마다 휴게소의 손님도 함께 불어났습니다. 휴게소로 쏟아진 것은 차량만이 아니었어요. 그 뒤를 따라 상상을 뛰어넘는 매출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휴게소의 매출은 주유소를 제외하고도 1조 4,304억 원에 달했습니다. 같은 해 도로공사가 휴게소에서 거둔 임대료만 1,953억 원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손님과 매출이라면 무너지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워 보였어요. 차는 끊임없이 들어왔고 음식은 쉴 새 없이 팔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팔린다면 현장에도 돈이 쌓이고 그곳을 떠받치던 사람들도 함께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휴게소의 계산이 뒤집히기 시작했어요. 매출이 커질수록 상인의 몫보다 먼저 불어나는 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 운영권을 중간 운영업체에 맡기고 운영업체가 다시 식당과 편의점에 자리를 내주는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입점업체가 내는 수수료가 고정액이 아니라 매출에 연동돼 있었다는 점이에요. 입점업체가 100만 원을 팔면 평균 33만 원이 가장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매장은 51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식재료비와 인건비, 전기료와 카드 수수료를 빼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산대에 찍힌 매출의 절반이 이미 사라진 거예요. 남은 돈으로 음식의 양과 품질을 지키고 사람을 고용하고 긴 영업시간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더 많이 팔면 매출은 늘었지만 수수료도 같은 비율로 따라 올라갔습니다. 식재료비와 인건비가 치솟아도 이를 흡수할 여유는 종처럼 쌓이지 않았습니다. 이 구조가 가장 먼저 밀어올린 것은 휴게소의 가격표였어요. 물론 높은 수수료율 하나만으로 모든 가격 상승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식재료비와 인건비, 전기와 가스요금까지 동시에 뛰는 상황에서 매출에 연동된 수수료는 현장의 선택지를 더욱 좁혔습니다. 결국 압박은 가격표를 뚫고 나왔습니다. 2021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돈가스 평균 가격은 8,916원에서 11,218원으로 25.1% 올랐습니다.
비빔밥은 16.5%, 국밥은 15.4%, 우동은 18.1%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8.3%였습니다. 휴게소 음식값은 일반 물가보다 훨씬 빠르게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올린다고 문제가 끝나는 것도 아니었어요. 손님은 비싸진 메뉴에 불만을 쏟았고 가격을 붙잡으면 상인이 오른 비용을 그대로 떠안아야 했습니다. 재료를 줄이면 음식이 무너지고 사람을 줄이면 서비스가 무너졌습니다. 가격은 올릴 수 있었지만 사람은 끝없이 버티게 할 수 없었어요. 2024년 6월 말 기준 비수도권 고속도로 휴게소 180곳 가운데 43곳은 야간 근무자를 구하지 못해 밤 9시 이후 영업을 멈췄습니다. 또 다른 60곳은 야간 근무자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비수도권 휴게소의 57.2%가 밤이 되면 야간 근무자가 아예 없거나 단 한 명만 남는 상태에 놓인 거예요. 일당 20만 원을 제시해도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도심에서 멀어 출퇴근이 어렵고 남들이 쉬는 주말과 야간에도 일해야 했습니다. 원래부터 불리했던 근무 조건에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추가 인력을 확보하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 결과 휴게소의 밤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비수도권 휴게소의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매출은 2019년 1,842억 원에서 2023년 1,446억 원으로 21.5% 감소했습니다. 야간 이동 수요의 변화만으로 모든 원인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줄어들기 시작한 휴게소의 밤은 스스로 더 빠르게 무너질 조건을 만들고 있었어요. 인력이 부족하면 운영 시간이 짧아지고 문을 닫는 시간이 빨라질수록 다시 매출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줄어든 것은 매출과 영업시간만이 아니었어요. 고속도로 위에서 휴게소가 맡아온 역할까지 함께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한때 휴게소는 늦은 밤에도 불이 켜져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장거리 운전자가 쉬고 화장실을 이용하고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고속도로의 안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휴게소에서는 밤 9시가 지나면 따뜻한 식사와 외장 서비스부터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서비스가 줄어들어도 이를 되돌릴 시장의 압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손님에게는 휴게소를 심판할 선택지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에요. 동네 식당이라면 가격이 비싸고 서비스가 나빠지는 순간 손님이 옆 가게로 이동합니다. 그러나 고속도로에서는 바로 옆 가게가 없습니다. 가격표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다음 휴게소까지 달리거나 이용을 포기해야 합니다. 음식점이나 운영자가 바뀌더라도 매출의 큰 비율을 먼저 가져가는 계약이 그대로라면 새로 들어온 업체도 같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님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주문할 메뉴뿐이었어요. 정작 가격을 압박한 계약 구조에는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칼을 대야 할 곳은 음식점의 가격표가 아니라 그 위에서 돈을 나누던 계약 구조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7월 9일 중간 운영업체를 없애고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 공공관리회사는 2027년 초 설립하고 그 전까지는 한국도로공사가 임시로 맡을 예정입니다. 개편안의 숫자는 기존 구조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보여줬습니다. 매출의 평균 33%에 달하던 중간 수수료를 없애고 직접 계약 임대료를 8, 9% 수준으로 낮춰 관리비를 더하더라도 입점업체의 전체 부담을 기존의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새 방식은 2026년 12월부터 전국 8개 휴게소에 먼저 임시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단순히 임대료를 몇 % 낮추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중간 운영업체를 거치던 계약 단계 자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는 문제의 원인이 일부 음식점의 운영 방식이 아니라 매출이 현장에 남기 어려웠던 계약 구조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휴게소의 몰락은 문을 닫는 방식으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끊기지도 않았고 주차장이 비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는 계속 들어왔고 계산대의 결제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람이 줄고 서비스가 사라지는 동안에도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많이 팔아도 돈이 현장에 남지 않는다면 붐비는 매장은 살아있는 장사가 아닙니다. 매출만 남고 그 매출을 떠받칠 사람과 여유가 사라지는 순간 몰락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고속도로 위에서 먼저 사라진 것은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팔면 현장도 함께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장사의 공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휴게소에서 가격표를 보고 주문을 망설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메뉴였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